현재 대한민국 상황도 좋지 않고 주식시장은 이미 폭락했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연끌이나 과도한 투자는 현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식 폭락, 그리고 부동산 거래량 급감, 그리고 현재 환율 폭등 1450원대죠. 워낙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마당에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니 이럴 땐 몸을 사려야 됩니다. 이미 한국 부동산은 과도한 연끌과 정책 대출로 인해서 거품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상승하기 어려운데요. 이미 너무 많이 상승했죠. 서울과 5대 강력시 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매매 건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하기 전에는 매물 건수가 급감했다가 다시 그 이후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9만 건에 다다랐고요. 8만 건 이상이면 위험 신호인데 이미 위험 신호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전 매매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만 건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 매매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4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매매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6만 건에 육박하고 있고요. 광주 매매 건수도 3년 전과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급등하고 거의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울산 매매 건수도 다시 15,000건을 돌파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거래량은 줄고 매물이 쌓인다는 건 사는 사람이 줄었다는 뜻인데요. 사는 사람은 줄고 매물은 증가하고 집을 내놓는 사람은 늘어나고, 이게 집값 하락의 조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보듯이 DSR 2단계 시행되는 9월에 잠깐 매물이 주춤하고 다시 급증한다는 걸 전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렛츠고! 서울의 최근 10년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집 매매 건수가 거의 최하고요. 그리고 전세 건수 역시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중이고 내년 25년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그 전에 막차 수요로 잠깐 반등할 수 있겠지만 다시 또 거래량이 이전처럼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정책 대출 55조를 푼다는 말도 있고, 정책 대출은 신생아 특례나 다른 특례로 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7월달에 거래량이 반짝 급등했던 이유는 미래 수요를 당겨왔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앞으로 미래 수요가 더 없겠구나. 그리고 거래량이 떨어지는 폭이 상당하게 가파릅니다. 이렇게 가파르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심리가 무너지면 차트가 이렇게 확 무너지는데요. 마치 삼성전자 일봉 차트처럼요. 이런 상황에서 패드워치를 한번 보시면 트럼프 2기 시작을 앞두고 이번에 파월이 내년 금리 동결 및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했죠.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장은 1회 또는 2회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브레이크를 잡고 반등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미 국채 금리도 4.5% 부근이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확 실시되면 고금리 장기화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패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 1회만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금리 인하가 1회든 2회든 고금리 장기화는 바로 한국의 직격탄입니다. 현재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고환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언급드리지만 역사적으로 1,400원 넘었을 때는 몇 번 없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2년 미국 빅스텝으로 고금리 시기였고요. 지금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건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금리 인하와 계엄령 선포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고금리로 금리를 팍팍 올릴 때 따라 올리지 않고 부동산 그리고 건설사 떠받들면서 저금리를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자마자 따라 내리면 안 되는데 바로 따라 내리면서 지속적으로 격차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환율이 어느덧 1,450원 부근을 돌파하면서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외환 보유액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하면서 국민들의 돈이 녹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돌파하는 이유는 위에 링크를 달아두셨으니 한번 보시고요. 일단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이 금리 다 내렸을 경우에 중립금리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출 둔화 그리고 내수 경기도 침체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죠.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이제 내년에는 한국은행에서 B컷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대를 본다고요? 정말 미친 겁니다. 미국이 고금리 장기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외화 자금이 급속도로 이탈하면서 환율이 초급등을 하겠죠. 만약 2%대로 내려간다. 그러면 정말 제2의 IMF가 터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엄령 이후에 정치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길어지면 2%대 보는 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내수 소비를 보시면 내수 소비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휴가 시즌으로 잠깐 반등했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그리고 이제는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더욱더 침체됐으니까 마이너스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전년 대비는 플러스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내수 소비가 죽었다는 거고,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내수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성장 원동력은 당연히 꺾이고요. 그러면 기업들은 또 구조조정이나 임금 삭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또 근로자들은 소비를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악순환의 순환 고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내년 경제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매물만 살펴봤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듯이 한국은 초저성장의 시대로 지금 진입했습니다. 내년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크고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피해,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로 미중 무역에 맞선다면 한국의 원화 가치는 더욱더 휴지가 되면서 환율은 더욱더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집안 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정치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고 고위급 인사들은 내 임기 내에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엄플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괜찮다 이런 신문기사에 속지 마시고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현금을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됩니다. 만약 한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한국이 잃어버린 10년 정도만 오더라도 지금 부동산을 사지 않는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올 것이니까 일단 내년 경제 상황도 지켜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